이번엔 제발 좀 제대로 좀 많이 좀 해오라고. RPM 좀. 우리 RPM 몇 단원이었지? 접선이었지. 접선 4단원. 그렇죠? 4단원이 접선이잖아.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막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러니까는 어쨌든 내일은 그거 질문을 좀 다 받아줄게요. 그래서 내일 목표가 뭐냐면은 여기 삼각함수 활용해보면 이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랑 넓이가 나와. 근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하나로 묶을 거고 삼각형이랑 사각형 당연히 하나로 묶을 거야.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야. 두 개 이거 묶어서 가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RPM 질문을 받아주면 딱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깔끔하게 다음 주에 수요일 들어가자고. 등차 수요일부터. 오케이? 깔끔하게. 이제 슬슬 진도가 눈에 들어오지? 그치? 다음 주부터 등차 수요일 들어가면 되고 이번에 수투 아 잠깐만 내가 착각을 했네. 접선이 아니라 도함수였죠? 아 미안 조촉번 단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조촉번이랑 착각을 했다. 5단원이지? 5단원 그치? 4단원이 아니라 아무도 말 안 해. 5단원이야 5단원 다 풀어오시고요. 어쨌든 요거 정도만 더 진행을 해보자. 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갈게요. 244쪽. 여기는 정리를 조금 해줄 테니까는 헬리노트를 좀 꺼내봐봐. 자, 여긴 정리를 좀 해줄게. 자, 개념 정리를 좀 해줄게요. 요건 판서로 가자. 야, 수투 좀 잘해봐. 다음 주에 시험 본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맞는 반 중에서 1학년이 있어. 너네보다 한 살 어리지. 근데 1학년 탑반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원 1학년 애들 중에 제일 잘하는 애들이야. 남자애들 엄청 막 까불까불해요. 엄청 시끄러워. 맨날 지들이 잘났다고 떠들어. 근데 걔네랑 2학년 수투 시험지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한번 다이다이를 떠보자. 자신 있다 이거야. 이 건방진 것들이. 지들이 탑반이다 이거지. 지들이 탑반이라고 하면서 2학년? 들어와 막 이러. 진짜로 막 이러더라고. 근데 한번 보여줘. 니들이 아무리 탑반이라고 해도 한 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달라고. 1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붙어봐 한번. 근데 참고로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내가 잘 키워놔서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기 막 수투도 저기 막 마플 시너지 다 풀고 막 이런 애도 있어. 수투 마플 시너지가 몇 문제지? 한 1500? 1800인가? 근데 지금 2000은 안 돼요. 양 기타 많거든? 다 풀었어 그거. 그런 애도 있습니다. 결과가 아주 궁금해. 야 그리고 여기 심화반이 총 4개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밀릴 수는 없잖아. 여기 2학년 쌤 딱 4명인 거 알지? 그 2학년 쌤 4명이 심화반을 딱 한 개씩 갖고 있거든? 무슨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말할게. 2학년 쌤 4명이 심화반을 지금 딱 한 개씩 갖고 있어. 근데 그거 점수 딱 나오면은 이제 엑셀로 싹 다 정리해가지고 뭐 평균 점수 이런 거 다 매길 거 아니 뻔하잖아. 1등부터 랭킹 쫙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학년 수투 랭킹 1등부터 10등이면 이제 여기서 60쌤만 학생이 몇 명이 있냐 막 이렇게 따질 거 아니냐. 그러면 저기 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내가 연배는 낮지만 그래도 나도 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막 애들 막 점수 안 나와봐. 그럼 자존심이 뭉개지잖아. 내 자존심 좀 살려달라고 부탁할게. 알겠죠? 1학년보다는 더 기대해도 되지. 근데 1학년 애들은 진짜 막 자신 있어 하던데 막 진짜로 자신 있어 하던데. 걔네는 진짜 괴물들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자이스토리 하고 있거든 수사. 근데 막 가끔 그런 문제 있잖아. 30번 문제 있잖아. 21, 29, 30번. 보통 그런 거는 막 건너뛴단 말이야. 근데 막 정답률 막 10%도 안 되는 막 그런 문제 가지고 막 나한테 쫄라대.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 막 이래. 진짜로 괴물들이야. 200문제 숙제 내주면은 질문이 한 5문제 나와. 수상 자이스토리 200문제 숙제를 내거든 매번 매주마다. 그럼 질문 진짜 나 5문제 딱 질문 나와. 그 5문제가 이거야. 21, 29, 30. 그거 왜 질문 안 나와? 지금 딱 그것만 질문 나와. 걔네들이 지금 약간 자신 있어 하거든. 근데 그래도 나는 여기다 더 좀 기대를 하고 있어. 2학년이잖아. 야, 나 분명히 얘기했다.
되게 쌤들이 심화번 딱 한 개씩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원장님, 나, 저기 과장님, 저기 상계쌤 딱 한 개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자존심 싸움 하는 거야. 이번 주말에 모여서 회의하거든? 나 밀리기 싫어. 알겠지? 나 진짜 밀리기 싫으니까 잘 좀 해. 알겠죠? 저기 시험 범위는 어디냐면 어디였더라? 저기 아직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닌데 3단원이 이제 도함수였잖아. 미분법. 아니면은 접선 정도.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 나오는데 그 정도쯤? 3단원 아니면 4단원 정도 되고요. 이게 대충 너네 저기 뭐냐 물론 이제 수투니까는 1학기 때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중간고사 범위 정도 됩니다. 2학기 중간고사 범위 정도 되는데 부탁 좀 할게요. 수투 그 다음에 수1은 저기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그리고 수원은 근데 이제 모든 2학년이 다 보잖아. 알겠지? 뭔 말인지? 자 갑시다. 야 니들 점수가 내 점수다. 진짜 이거 내가 시험 보는 거야. 너네가 나의 시험을 대리해서 보는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 쌤들끼리 뭐 누가 더 잘하냐 이건데. 물론 내가 연배는 낮지만 밀리기는 싫다고. 자 저기 여기는 지금 한 20분 뻘소리 해가지고 시간 지났어. 한 20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정도 설명만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뭐 문제 풀거나 이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20분이니까 요거 딱 2개만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마치는 걸로 합시다. 그럼 내일 연결해서 또 하자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갔으니까 일단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들어갈 건데 저기 사실 이거를 왜 하는지를 좀 아직 정확히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 이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사인 법칙 들어가기에 앞서서 삼각형의 6가지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돼. 자, 삼각형에는 이제 6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삼각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6가지 요소가 뭘까? 한주야 넌 배웠잖아. 아니 앞에 그림에 답이 다 있는데 답변이 각이 3개, 변이 3개라고. 그냥 그 얘기입니다. 각이 3개랑 변이 3개가 있죠. 그게 6개의 요소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 사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물론 이제 뭐 마주보는 변이나 각을 뭐 대변 또는 대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3개의 각이랑 3개의 변이 있다고. 이게 삼각형의 6가지 요소인데 사실 이게 중학교 내용이랑도 연결이 되는 게 지금 이 6개의 요소 중에서 내가 만약에 3개를 알고 있어. 6개 중에서. 그럼 내가 만약에 3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6개 중에서 3개를 알고 있잖아. 변이 됐던 각이 됐던. 그럼 내가 만약에 3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삼각형의 6가지 요소를 완전히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한 삼각형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다고. 변과 각에 대해서. 그래서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삼각형을 마치 방정식을 풀듯이 푼다라고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삼각형을 푼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내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다 수학 설명입니다. 자, 이거 이제 삼각형을 푼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은 3개를 알았을 때 나머지 3개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 이 나머지 3개를 구하는 방법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너네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 뭐인지는 좀 많이 공부를 했을 텐데 정작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공부를 안 했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이걸 왜 하는, 그러니까 이걸 하기는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3개를 알았을 때 나머지 3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삼각형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유일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뭘까요? 유일하게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3개를 알았을 때 나머지 3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개 있거든? 뭘까? 그렇지. 각만 3개 하는 경우.
그래서 각도만 3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뭐 변의 길이 3개를 안다라든지 두 변과 뭐 끼인각을 안다라든지 아니면 한 변과 양 끝각을 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알면은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각만 3개를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생각해봐. 그럼 각도 3개를 다 알죠? 하지만 삼각형을 그릴 수는 없지. 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구할 수 있다고. 알겠니?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중학교 때 이게 나온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나올까? 중학교 내용이에요. 야, 너 방금 애들 찾지 않았어? 중학교 내용이라고. 수원과 관계없다고. 이게 나오죠. 아까 방금 말 다 했는데. 그러니까 내 수업은 내용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무는 게 없어. 다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스토리가 연결이 된다고. 합동조건 내가 방금 얘기했지. 변세기를 할 때 방금 얘기했지. 두 변과 끼인각을 할 때 한 변과 양끝각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합동조건이랑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게 이제 변세기를 알 때거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변만 3개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랑 여기가 얼마인지 알아? 근데 여기 끼인각이 얼마인지도 알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면 변 2개랑 각도 1개를 아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게 이게 이제 끼인각이 될 수도 있고 끼인각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끼인각이 될 때는 삼각형이 유일하게 나와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지? 이거 SSS인가? 이거 기억나니? 이거 중등 내용. 이거 SSS 합동이지.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SAS라고 하거든. 근데 변 두 개에다 끼인각 하나 들어갈 때 이게 끼인각이 들어가면 합동이 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끼인각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변 2개를 알아. 근데 각도 하나를 만약에 이 각도를 안다라고 해요. 그럼 이때도 삼각형을 구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 삼각형이 유일하진 않아. 다시 말한다. 이게 각이 끼인 각으로 들어가면은 삼각형이 유일하게 나와서 이때는 딱 합동 조건이 되는데 다른 각도가 나오잖아? 그럼 삼각형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오기는 나오는데 유일하지는 않다고. 설명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또 이제 합동 조건 잘 생각해봐. 자, 중국 내용이야.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한 변의 길이를 알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양끝각을 알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각도 3개를 다 아는 거랑 똑같지. 사실은 왜냐면 양끝을 알면 여기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요거는 이제 변을 1개 알고 각을 뭐 2개라고는 쓰지만 사실 3개를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고 자꾸 헷갈리네. ASA인가 이게? 맞지? 양극각이니까 ASA지. 그래서 이게 정확히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일치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이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인데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변을 3개 알아요. 그럼 각도도 3개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변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의 길이를 그러니까 각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법칙이지? 배웠잖아. 그러니까 변 3개를 알았을 때 각도를 어떻게 구하죠? 수원을 3바퀴를 돌렸는데 변 3개를 알았을 때 각도 3개를 어떻게 구하니?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할게.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일단은 말로 할게요.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재는 거야.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잰다고. 그래서 이렇게 변 3개를 알았을 때 여기에서 요런 끼인각, 요런 각도를 구하는 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있으면 얘는 변 2개의 끼인각을 아는 거잖아. 그러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마주보는 요거 어떻게 구하냐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삼각형을 푸는 행위에서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요런 나머지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한 변과 양끝각 2개를 알잖아. 그럼 사인 법칙을 적당히 쓰면은 요런 데를 내가 구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또 사실 깊게 파고들면 조금 복잡한 게 언제 사인을 쓰고 언제 코사인을 쓰는지까지도 구별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변의 길이를 많이 아는 경우에는 코사인을 쓰는 거고 각을 많이 아는 경우에는 사인을 쓰는 건데 어찌됐든 그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고 전체적인 맥락 자체를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삼각형에는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3개를 알았을 때 나머지 3개를 구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삼각형을 푼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3개를 구하는 그 방법이 2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사인 법칙이 있고 코사인 법칙이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증명도 한번 해보고 활용 연습도 해보고. 근데 전반적인 스토리 자체는 이게 전반적인 밑그림이라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지는 알겠어? 왜 하는지 알겠죠? 그쵸?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뭐 내용은 알아서 정리하시고요. 사인 법칙 같다. 이 사인 법칙도 사실 이제 이쪽 파트가 증명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따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증명을 할 수도 있고 증명을 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을 먼저 좀 보여줄게. 일단은 사인 법칙만이라도 정리를 좀 해보자. 자, 일단은 저기 첫 번째 주제 저 사인 법칙이요. 사인 법칙인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이렇게 자, 원판 이렇게 하는 거야. 크게 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크게 그리고 자, 당연히 이제 원판이니까 센터를 잡겠죠? 그쵸? 센터 잡고요. 자, 사인 법칙. 자, 이런 식으로 밑변 하나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을 만들 거야. 그리고 삼각형이랑 원은 사실 관계가 되게 깊습니다. 관계가 깊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같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런 상황인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하자. 미안. 세타보다는 그냥 A라고 할게요. 잠깐만. 여기 그냥 A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 대변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여기를 소문자 A.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이 외접원에 반지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도가 뭐냐면은 이 길이의 비율과 사인의 비율을 연결짓고 싶거든. 그러니까 길이의 비율과 사인의 비율을 연결짓고 싶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사인 법칙. 자, 요 길이가 이제 B고 요 길이가 C인데 요 A점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얘를요 직각삼각형이 나오도록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 여기까지 끌고 들어가. 자,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옵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게 중학교 내용인데 원주각의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반지름 R이죠. 그쵸? 그러면 지금 원주각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 각도가 A면은 여기 중심각은 2A예요. 맞지? 근데 그럼 원주각의 성질을 생각하면 여기 각도도 A가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원주각의 성질 보면은 요 각이랑 같은 거 알고 있지? 중학교 내용. 그치?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도 A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반지름 R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상황이.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끌어낼 수가 있어. 사인 A는 자, 사인 A는 봐봐. 사인 A는 2R분의 A지. 그래서 이걸 하나 끌어내. 다시 사인 A는 자, 사인 A는 2R분의 지름 2R분의 A가 나오지. 그래서 사인 A를 이렇게 끌어내거든. 근데 여기가 만약에 A가 아니라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거 생각해봐. 자, 똑같은 거.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B라고 생각해봐. 그럼 사인 A가 아니라 사인 B가 되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근데 만약에 저기를 C로 바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2R분의 C.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인 법칙이야. 사실 별거 아니야. 이게 사인 법칙인데 근데 이제 표기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쓰는 게 좀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R이 공통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인 법칙인데 표기 방법을 조금 바꿔서 이 R을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사인 A분의 A.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럼 여기서의 이 R은 그럼 얘는 사인 B분의 B. 그럼 여기서도 생각을 하는 게 그럼 여기서의 이 R은 사인 C분의 C.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거 세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쓰면은 결론은 뭐냐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이게. 근데 얘가 이제 사인 법칙인데 요거의 그 의미를 좀 보면은 처음에 길이의 비율을 사인의 비율로 바꾼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자, 요렇게 조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볼게. 요거를
다시 이렇게 돌려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그대로 따라해. A는 자 이렇게 생각하자. 2R sin A죠. 자 이렇게. B는 2R sin B. 그대로 따라해. 그러면 C는 2R sin C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2R은 어차피 공통이거든. 지름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끌어낼 수 있어. A 대 B 대 C.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길이의 비율이지. 근데 A 대 B 대 C는 이거 대 이거 대 이거지. 설명 들어오니? 이거 대 이거 대 이건데 어차피 얘는 공통이잖아. 그래서 저게 약분이 돼.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 대 이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인 법칙이라는 건데 요 변의 길이의 비율 있지. 이 길이의 비율이 결국엔 사인의 비율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런 얘기를 좀 해준 거야. 길이의 비율을 사인의 비율이랑 연결을 짓는다고. 그래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찌됐든 길이의 비율을 사인의 비율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는 건데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뭐 예제를 이제 몇 개 풀면 되는 거고요. 잠깐만. 좀 더 설명해 줄 만한 내용이 뭐 없나?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변의 길이의 비율이 사인 비율이랑 서로 같고. 잠깐만 한 개만 더 쓸게.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겠다. 호의 길이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개만 더 하자. 호의 길이의 비율도 각도랑 서로 같습니다. 각 A, 각 B, 각 C.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호의 길이의 비율.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문제를 이제 좀 풀어봐야 느낌이 오는데 그냥 슬슬 맞추자 그냥. 아니 옆반에 끝난 것 같아. 3분 남았어. 자 요거 잠깐만 거기 보면은 이제 지금 요거를 설명을 해준 거야. 요거 설명해 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사인 법칙이야. 방금 설명한 게 이제 요거고 내일 오면은 사인 법칙부터 연결해가지고 쭉 다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얘들아 저기 필기노트랑 오답노트에만 도장을 좀 찍읍시다. 교재는 내일 도장 찍는 걸로 하고 지금은 필기랑 오답만. 야씨 오늘 오답 쓴 거 없니? 야 아까 전에 그래도 한 3-4문제 풀어줬는데 안 풀어줬었나? 미안해 내가 저기 수업에 계속 2개씩 있어가지고 자꾸 저쪽 반이랑 헷갈리네. 저 오답 쓴 게 없어. 그냥 도장 하나 더 찍읍시다 그냥. 오답 쓴 게 없다고. 자 도장만 찍고 집에 가자. 오케이. 책에는 내일 찍자. 책은 숙제가 내일 나갈 거야. 오케이. 도장 많이 찍으면 안 돼. 오케이. 책은 내일 찍을 거야. 좋다. 잘 가.
뭔데? 숙제에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이것만 따와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루프라시 존재하라고 하고 그렇죠. 해야 돼. 이거만 이렇게 잘라온다며. 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네. 근데 A의 근방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봐. 만약에 이런 직선을 생각해봐. 만약에 그러면은 이 점이 극소야. 아 그때 얘가 극대고 그 직선의 양끝점에서. 왜냐면 봐봐. 이 점은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여기를 x 이퀄 a라고 할게. 그럼 A의 근방을 잡는다고 했잖아. 그럼 근방 중에서 얘가 가장 이제 최소값이지. 가장 낮지. 그러니까 얘가 극소지. 여기도 극소는 웬 극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아 얘가 극대지. 극대지. 얘가 극대지. 당연히 극대지. 그럼 만약에 여기를 A로 어. 잡고 이렇게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극소와 극대를 찾아라 하면 이것도 포함해서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여기 지금 구멍 뚫린 거야? 구멍 뚫린 거면 극대가 안 되는 구멍이 뚫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 점이 구멍이 뚫린 거냐고. 그래프상에서 뚫렸어? 뚫렸으면은 극소가 안 되지. 왜냐면 함수값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뚫린 것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봐봐. 뚫려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그러면 얘가 극소거든. 아 이거 그렇지. 얘는 극소가 되는데 만약에 뚫렸어. 뚫렸는데 봐봐. 뚫렸는데 점이 없어. 그럼 함수값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극소가 아니지. 함수값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함수값만 있으면 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극대. 극대가 그럼 주변보다 높거나 그렇지. 낮으면 그냥 전에 설명했던 게 그거잖아. 봐봐. 이렇게 뚫려 있어. 만약에 이렇게 있어? 전에 설명했던 게 이거거든.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게. 그럼 이 점은 극소야. 극소잖아. 왜냐면은 봐봐. 구간 잡아봐. 그럼 이 구간에서 얘가 가장 작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제일 작지 않아? 네. 그러니까 극소. 극소. 그러니까 기준은 여기 올려놓는데. 그러니까 기준은 미분이나 연속이랑 관계가 없어. 그냥 잡았을 때 가장 작잖아. 그러니까 그냥 극소. 아니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얘가 가장 작지 않아? 근데 만약에 범위를 범위를 넓힐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너 말대로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넓히면 얘가 더 작지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냐? 라는 건데 범위는 내가 원하는 만큼 좁힐 수 있어. 최대한 좁혔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범위를 0.1, 0.2, 0.00000000001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어. 그냥 범위를 잡을 수만 있으면 돼.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극값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너 말대로 봐봐. 너 말대로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 그럼 얘는 극소가 아닐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범위를 잡았을 때 얘가 최소값이 될 수 있다면 얘는 극소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잡을 수만 있으면 얘는 극소가 되는 거야. 무조건 가장 범위를 좁을수록 유리한 거지 사실. 네. 범위를 좁을수록 유리한 거지. 근데 어쨌든 범위를 작게 잡으면 얘가 가장 작잖아. 그럼 얘는 극소가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구별해서 그러니까 기준 딱 한 개야. 범위를 잡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잘려도 범위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여기에 뭐가 없다면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이 중에서 이게 이름이 가장 크잖아. 그러니까 불연속도 관계가 없다니까. 관계가 없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잠깐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 뻥 뚫린 거야 지금? 여기가 뻥뚫리고 여기가 메꿔져 있는 거야. 분명히 그려줘. 여기 메꿔져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고? 아무것도 안 되지. 왜냐면은 이 라인을 봐봐. 이 라인을 잡았을 때 얘네들보다는 크지. 얘네들보다는 작지. 그럼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점은 얘보다는 작지만 얘보다는 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지. 아무것도 안 되죠. 오케이? 지금 완전히 이해됐니? 네. 좀 고민해 보고 헷갈리면 내일 다시 물어봐. 알겠지?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다.